안녕하세요. 주식 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갭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 자체를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더 이제 끌어올려주는 구간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풋옵션 세력들이죠. 매도, 즉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하락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주체 세력들이 아직까지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선물 옵션이 지금 어떠한 구조로 흘러가는지, 왜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은 현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현물보다 선행하는 게 바로 이 주식 선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주식 선물 옵션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이 있어가지고 왜 흔들리면 안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면은 더 큰 수익을 놓쳐버리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 또는 터치 한번 잘못했다가는 큰 수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그렇다 보니까는 선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구간 요런 조정이 나오니까는 아직까지 얘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풋옵션 세력들이 주가를 내려가길 바라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물 옵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JP 모건이 추가적인 힌트를 하나 줬거든요. 그래서 JP 모건의 보고서를 통해서 얘네들이 두산에 대해서 뭐라고 강조를 했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미 JP 모건이 제시한 리스크는 결국 다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도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좀 주주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미결제 약정.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미결제 약정 오늘자를 좀 보시면 10월 14일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10월 14일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어요. 자, 미결제 약정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6만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봐야 될 게 이제 23만 계약으로 지금 줄었잖아요. 자, 이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변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자, 그럼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방향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방향이 현재 상방으로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콜 세력들이 정리해서 줄어든 걸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풋 세력들이 줄어들어서 이게 이제 줄어든 거, 이 현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해석으로. 근데 딱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거는 콜옵션 매수 쪽의 세력들이 계약을 줄였는지, 아니면은 매도죠, 풋 세력들이 계약을 줄였는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주가가 이제 주식 선물 옵션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주식 선물 옵션 차트인데 분봉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렸죠. 현물이랑 마찬가지로.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자, 콜옵션 세력들이 이 결제 약정을 좀 어느 정도 청산을 시켰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콜옵션과 이제 풋옵션에 대한 부분이 미결제 약정, 요게 이제 1대1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콜 1과 풋 1의 비율이 성립이 돼야지 요게 나타난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누가 공격자고 누가 수비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차트를 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지금 애초에 콜옵션 세력들이 손흥민처럼 공격수로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오늘 좀 줄어든 거야. 공격수가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수비만 하는 풋옵션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야, 이제 기회다. 우리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방으로 공격을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선물 옵션의 주가도 이렇게 오전에 현물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콜이 어느 정도 자리를 비웠으니까는 풋이 이제 우리가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밀어버린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콜 세력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노려야 돼.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풋옵션 세력들의 손실입니다. 왜냐면은 콜옵션 세력들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선물 옵션뿐만 아니라 현물까지 같이 컨트롤하고 있어. 그러니까 콜옵션 세력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여기에서 풋옵션 세력들의, 자, 주가 상승으로 청산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콜옵션 세력들이 주식 선물 옵션에서 이 풋 세력들을 청산시키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물뿐만 아니라 콜옵션까지 이중으로 이 수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도 세력들이. 자, 그렇다 보니까는, 자, 고의적으로 자리를 비운 듯해서 풋옵션 세력들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포지션을 전환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이거는 콜옵션 세력들의 계획이었다. 전략이었다. 그래서 밀리는 척 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난 아직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콜옵션 세력들이 지금 주식 선물 옵션에, 자, 주가 하락 방어 제한을 통해서 상승으로 오히려 지금 방향을 다시 한번 틀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풋옵션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계약이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어서 요렇게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콜옵션 세력들이 이제 슬슬 자리를 뜨나 싶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콜옵션 세력들이 지금 풋옵션 세력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주식 선물 옵션에서도 매수,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 콜옵션 세력들이 지배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현물이죠. 현물의 매도세,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대형주들의 이러한 특징이 먼저 주식 선물 옵션에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현물로 반영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래도 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은 풋옵션 세력들이 공격하려고 했지만은 아직 있다. 콜옵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방향을 틀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풋옵션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손실이 나올 테니까는 현물을 매수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델타 헤지라고 해서 감마 스퀴즈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지금 현물도 사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물이 안 밀리고 있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콜옵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풋옵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손실을 해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또 얘네들이 이거 주식 현물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실 필요가 지금 전혀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JP모건의 의도입니다. 이제 JP모건이 10월 14일자 보고서를 기준으로 코리아 뉴클리어 EPC라는 보고서를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핵심이 있다. 요걸 봐라. 라고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해줬는데 지금 JP모건은 3분기에 핵발전 수주가 좀 부진하다. 하지만 지금 현대건설이 비핵 대형 프로젝트로 신규 수주를 선도하고 있는 것마다 EPC사 중에서는 뭐 삼성 이제 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이 있죠. 근데 뭐 요 부분은 요 부분인데 이제 4분기에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있다라고 JP모건이 제시를 했어요. 그게 바로 자 체코 원전이죠.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관련해서 이제 이 수주한 부분이 이제 배분이 돼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JP모건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캡코죠. 한국전력은 이제 체코 원전에 있어가지고 1.5조 원 정도의 수주 계약이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게 3.8조 원을 그냥 단순 상회할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의 금요일 보고서에서. 근데 지금 JP모건은 얼마라고 제시를 했습니까? 5조 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거 매우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5조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5조 원이다 보니까는 원전 2기에서 5조 원이에요. 그러면 수익성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뛴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다시 한 번 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10만 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조정도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지만은 10만 원을 돌파하면은 앞전에 매물은 더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보다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5조 원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건 그냥 단순 3.8조 원 기준으로 본 건데 5조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전혀 매도의 근거가 아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라지는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가지고 JP모건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올리진 않았어요. 약간 좀 의아하죠. 아니 기존 3.8조 원을 봤을 때 5조 원이면은 이거는 JP모건도 8만 원, 9만 원 요 정도까지라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삭막한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JP모건 입장에서는 목표가를 올리는 건 맞다 이거예요. 일단 JP모건의 결론은 목표가를 안 올리겠다가 아니에요. 목표가를 올리겠다. 올리겠는데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리스크는 요거다. 약간 좀 찝찝하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SMR의 상업화와 대형 원전 수주 가시화 시 업사이드는 나도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JP모건은. 근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대형 원전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합작을 계속해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계속해서 발표 안 하고 지금 어떠한 과정에 있는지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운사이드 쪽이다. 그래서 JP모건도 나도 올리고 싶다. 근데 요것만 좀 발표해줘라 이거예요 지금.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있어가지고 매도해라 이것도 아니고 JP모건은 요것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나도 목표가 올려서 나도 참여하겠다 이거예요. 나도 한 배를 타겠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게 지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거 이제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벡텔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벡텔이 실질적으로 공동위험 분담 이제 모델로 향후 5년 내 원전 10기 착공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벡텔 CEO가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은 적절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냥 이거 내년부터 바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형 원전 봤을 때 백텔이 지금 이제 한다 하더라도 얘도 EPC사입니다. 여러분들 EPC사인데 얘네들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내년 첫 원전 착공이 가능하고 이후로 이제 5년 내에 10기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0기 신규 원전 목표에 부합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체코에서 두산이 이제 5조 원 수주했다. 2기를 기준으로. 2기를 기준으로 5조 원을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10기가 되잖아요. 그럼 5조 원의 곱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5를 할 수도 있지만 5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25조 원이죠. 그럼 대형 원전에서 미국 대형 원전 10개 25조 원이면은 이걸 기준으로 약간 마이너스 하더라도 여러분들 20조 원의 수주 효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은 요거까지 이제 반영을 시킬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JP 모건이 언급한 부분이 이게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때 대형 원전에 대해서도 콩쿨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지연은 아니다. 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의 합작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3분기 실적 때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JP모건도 납득하고 JP모건도 주당 10만 원 돌파를 정당화 가능한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간에 봤을 때 조급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3분기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 3분기 기다리면 이제 곧 있으면 또 4분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가스터빈도 증설을 했고 SMR 물량 나오고 그리고 대형 원전까지 이루어지면은 JP모건 입장에서도 결론적으로는 매도의 근거가 없는 주식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은 목표가를 안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안 올리겠다라는 게 요런 게 약간 찝찝하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 해결되면은 나는 이제 투자 의견을 중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트롱 바이라고 나는 제시를 하겠다예요, 여러분들. 요것만 좀 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제 JP모건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계 증권사들은 다 지금 매수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선물 옵션에서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콜옵션 세력들이 풋옵션 세력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이러한 장난도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지금 구간 여러분들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큰 하락이 어렵죠. 왜? 요때부터 돈을 본격적으로 썼잖아. 그러니까 요때부터 돈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썼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더 높은 가격대를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반증이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장기로 좀 이렇게 보겠다. 장기 주도 테마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